안녕하세요. 주일이고요. 잘 보내시고들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올렸던 내용, 그 어떻게 보면은 KOK의 한국에서의 출발점에 있었던, 그리고 정점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주 관련해서 어, 미국에서 체포가 돼 가지고 추방을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재판이 몇 차례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방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그 그 나라에 자격이 있고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고, 또 그 신고되는 기간 내에 는 당연히 체류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어 서류상으로 어 일정이 초과가 되거나 하면은 그거는 불법 체류가 되지요. 그래서 추방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뭐 그 정도 내용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즉색 수배령을 인터폴을 통해 가지고 내려놨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된 것이고, 그 사람을 한국으로 송환을 원하는 거잖아요. 한국으로 송환이 되면은 당연히 뭐 더 이상 다시는 어 출국을 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가 내려질 거고, 그런 와중에 또 불법적으로 밀항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또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미 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구속 수사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어 적색 수배령까지 내릴 정도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운영사와 그 한지육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어제 제가 어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100%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은 이름 중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간에 이 뭐 책임에 대한 부분을 핑퐁 싸움을 하지 않을까, 서로 안 뒤집어 쓰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K스테디움 메인넷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전에도 이런 내용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어 사람들이 보면은 KOK를 자산 이전을 한 거를 K스테디움으로 옮겼다라고 자꾸 이야기들을 하세요. 자산 이전은 뭐예요? 그냥 이전이에요, 이전. 이전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풀에, 투자 풀에다가 넣는 그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쭉 접하다 보면은 K 스테디움의 권한을 커뮤니티 풀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해요. 좋아요. 커뮤니티 풀이 만들어진 그 커뮤니티 풀이 셋업이 되고 거기로 자선 이전을 하는 그 시점, 그다음에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이 테스트 넷을 거쳐 가지고 크로스 오픈 베타 형태로 이렇게 그 론칭이 됐을 때, 그 어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됐을 때, 그럼 메인넷을 개발을 할 때 개발비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돈도 없는데. 그리고 이게 그 커뮤니티 풀이 생긴 게 결과적으로 보면 2022년 한 4 월, 5 월, 6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시점이 커뮤니티 풀에 투자금이 모여 가지고 그 투자금을 K 스테디움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따져봐야죠. 그러면은 커뮤니티 풀에서 K-스테디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커뮤니티 풀로 옮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가스비도 지들이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정책 운영도 거기서 다 하고, 메인넷의 정책 운영을 거기서 다 한대요. 다오를 통해서. 근데 또 그 팔성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SOP 50% 삭감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정책 결정을, 그러니까 정책 결정이 아니고 제안을 어떻게 보면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커뮤니티 풀에 있는 SO 플러스 SOM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신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그 SOP도 삭감을 하면서 그 삭감이 된 걸 가지고서 거기에 일부분을, 그러니까 절반 정도지요. 뭐 4,000명 개를 만든다.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그 SOP를 삭감을 하는 그것과 관련돼서 제안이 분명히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먼저 제안을 한 게 아니고 포럼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했느냐? 그거는 운영 저거 뭐고 KCT팀 PT라는 데서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그런 식의 내용이 송가병 씨가 그 어 근자에 한 2-3 개월 그 사이에 오프라인 설명을 한 유 내용의 녹화본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커뮤니티 풀로 옮겨간 사람들은 K-스테디움으로 옮겨간 게 아니고 투자 회사로 투자금이 모이는 그 커뮤니티 풀 어드레스로 그쪽으로 전부 다, 그것도 앱을 통해서 어떻게든 옮겨갔겠지요. 그러면은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과 메인넷의 권한이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 없어요. 제 상식으로는 없어요. 그다음에 K-스테디움은 제가 며칠 전에 그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던 내용, 저기 미드업에 Q&A를 했는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 주고받는 내용 속에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자기들을 표현을 했어요. 운영사라고 이야기했어요. K-스테디움 메인넷의 운영사. 근데 현재는 K-스테디움 PT LTD 해 가지고 그게 김판종 씨가 지금 대표이사로 돼 있잖아요. 그럼 운영사는 K-스테디움 PT가 아니고 뭘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크립티드예요. 그러면은 그 전을 돌아가 보자 이거죠. 운영사일 때 K-스테디움의 그러면은 실질적인 법인은 그 K-스테디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법인이 어디냐? KOK 재단이지요. 근데 KOK 재단이라고 하면 KOK 재단이 뭐 KOK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그 50억 개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앱을 하나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앱도 실제로는 최영규 이사장이 개발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송가병 씨는 그거를 가지고서 최영규 박사가 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지요. 남경대학에서 개발이 거의 다 된 거를, 그거는 또 자기가 제 기억으로는 그 뭐 출국 금지를 풀기 위해 가지고
몽골 사성 장군까지 뭐 그런 것들도 넣었다. 이것저것 넣어 가지고 이것저것 넣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몽골 어 사성 장군까지도 그런 어 뭔가를 넣어 가지고 출국 금지를 해지를 시켰다. 스스로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 K 스테디움에 이게 그 투자 풀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 풀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넣었다라고 하고 뭐 1,100만 개를 넣었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자산 이전을 하도록 많은 정말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앞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는 자신이 지금 어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한 150일, 두 번째 이야기했을 때는 한 뭐 200일,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년. 근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자신이 조금 자기만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있으면 자기가 전부 다 가져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익이라는 게 자기가 거기에 인제 퍼센테이지가 받아갈 수 있는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투자 대비 받는 어 뭐 저기 그 뭐 이자율이라고 하든지 보상률이라고 하든지 뭐 그랬을 때 그게 받는 게 예를 들어서 거기는 지금까지 또 가스비로 뭔가가 주어지는 거는 없고 왜? 가스비는 또 받아가면 안 돼요. 가스비는 제너 드래곤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그 가스비가 발 그 발생이 됐을 때 그런데 제너 드래곤의 다오라는 아니 그 커뮤니티 풀이라는 다오 크립티드 다오 크립티드 뭐 저기 VC였는지 하여튼 간에 그 커뮤니티 풀에서 투자를 했으면은 그 가스비에 해당이 되는 거를 자기가 그 커뮤니티 풀에서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제너 드래곤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럼 그것도 받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요. 그러면 다른 트랜잭션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그게 자기들이 트랜잭션을 이렇게 하고 발생이 되는 가스비라서 치더라도 자기들이 K 스테디움을 개발을 하고 론칭을 하는데 돈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가져가는 거죠. 안 그렇다 그러면은 그 가스비도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KOK 플레이에 있는 사람들도 가스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아니면은 재단에서 넥스트 인베스트먼트를 위해서 다음 투자를 위해서 모아 놨다가 그 어 이익이 생기는 거를 다른 투자에 다른 곳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 그거를 커뮤니티 풀에서 가져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KOK 재단이 있고 KOK 플레이가 있고 그러니까 KOK 플레이 플랫폼이 있고 여기에는 메인넷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는 이 제 머리를 KOK 재단이라 할게요. 이 머리가 이 두 개를 다 그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여기 소속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여기에도 KOK에 우리는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고 참여를 한 사람들이고 여기는 커뮤니티 풀이라는 거는 K 스테디움과는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여기서 커뮤니티 풀이라는 그 역할은 투자 회사예요.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 투자 또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처럼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VC에서 투자 회사에서 투자를 할 때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확실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투자 회사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동안의 커리어라든가 그러니까 뭐 경험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아 여기에 투자를 해 놓으면은 이 투자 회사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서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서 투자처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구나.' 해 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된 투자 회사는 일반적인 투자 관련해 가지고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뭔가 결정을 하는 데에 이 권한이 없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인제 그 DAO라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들도 그 투자자들도 그런 그 제안이라든가 또는 결정을 하는 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고것만 해야 돼.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 외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건 없지요. 그리고 뭔가를 보상을 추가로 받는다는 거는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 여기에서 뭔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는 여기에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 올라 갖고 그 프로젝트가 활성화돼 가지고 거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났다. 그럼 트랜잭션 피가 생기는 거죠. 그 트랜잭션 피 그게 결국에는 예습이죠. 그거를 모였는 거에서 내가 투자를 한 지분만큼 쪼개 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이거 외에는 K 스테디움도 커뮤니티 풀에서 뭔가 합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노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검증을 하는 거를 거기서 한다는 건데 그런 건 쪼끔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 그 노드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또 뭔가를 그 저기 K 스테디움에 주잖아요. 그거를 주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K 스테디움이라는 이 그라운드 체인 기반의 메인넷은 소수의 그 사람들이 옮겨가 가지고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결정을 하는 거에 이 사람들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인넷을 개발하는데 이네들이 거기에 투자를 했냐? 거기에 그러한 그 메인넷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금전적으로 뭔가를 기여를 한 게 있어 가지고 관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거를 따졌을 때는 실제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지요. 근데 지금은 이 기축통화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KOK를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했는데 그게 또 K스타로 바뀌었어요. K스타는 누가 발행을 해요? K스테디움 메인넷에서 발행이 된 거죠. 수합을 했어요. 그래서 K스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
K 스테디움에 대한 지분이라기보다는 어, 일, 일정 일정 양의 권한이 있다라고도 보기는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그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K 스테디움에 그 KOK 재단에서 운영하는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이것도 재단 소속, 이것도 재단 소속인데 그러면은 재단에서 그 메이저하게 그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KOK의 스테이킹한 프론티어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프론티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사람의 엄청난 양의 스테이킹까지 합쳤을 때 커뮤니티 풀의 소수가 또 뭐 많은 양은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 KOK 플레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300불부터 해가지고 뭐 천차만별이겠죠. 근데 저리 넘어간 사람들은 뭐 수천 개, 수만 개 이런 수량들이 많이 넘어갔을 거다라고 보긴 보는데 이거를 사람이 여기가 대다수가 남아있고 저기는 소수인데 근데 거기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트랜잭션 피도 자기들이 다 가져간다. 이랬을 때 우리도 이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이 만들어지는 데에 그 이전에 했던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포함해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커뮤니티 풀은 기본적으로 VC인데 VC가 투자금을 거기다가 투입을 했으면은 어떤 권한을 갖는데 노드 운영비 정도만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만 지금 받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받으면 되는 건데 아, 그, 어, 그게 아니죠. 투자를 했는 만큼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KOK 재단에서 가지고 있던 거를 가지고서 1년 동안 정도든 뭐 K스타로 바뀌기 전까지 여기에서 나간 건지 아니면은 뭐 어디에서 나갔는지 그것 자체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그들이 받아간 거는 투자로 인해 가지고 발생이 되는 이자를 받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스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으로 그 스테이킹 리워드를 받은 거고 저기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는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투자를 통해 가지고 뭔가가 그 수익이 생겨 가지고 그거를 나눠 갖는 이런 게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재단에서 그거를 허용을 한 건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조차도 어 그 당시에 어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 4월 26일쯤인가 케이스타로 수합이 되는 걸로 봤을 때 그러면은 거의 1년간은 KOK를 가지고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서 그 저기 투자에 대한 커뮤니티 풀로 옮기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보상조로 줘 버렸잖아요. 아니 이거를 우리는 스테이킹이라는 정상적인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투자 회사라고 투자 VC라고 이야기했는데 투자 수익이 없는데 보상을 받는 거를 만들어서 그냥 준다. 저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도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커뮤니티 풀이라는 데가 결국에는 투자 회사인데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의 모든 정책 결정을 하는 거를 거기서 해요. 실제로는 뭐 노드가 또 따로 있고 또는 저기 그 DF로 들어오는 쪽 그런 쪽도 하나의 노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뭐, 그, 제노 드래곤이라고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예 뭐 적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 커뮤니티 풀이라는 쪽에서 이 그 메인넷에 메인넷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처럼 결정도 여기 있으면 하고 뭐 그런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 K 스테디움도 결국에는 KOK 재단에서 재단 속의 하나의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K 스테디움이라는 게 만들어지도록 그게 하나가 론칭이 되도록 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KOK 플레이에 있는 프론티어들, 스테이킹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권한이 가장 커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은 소수가, 초창기엔 정말 소수였죠. 그죠? 거기서, 그리고 저거 프로모션 피라는 것도 50%, 100% 이전을 하면 50%, 뭐, 그 다음에 45%인가 있었고, 40%가 있었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10%인가 15%인가 그렇게 줬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KOK, 그, D앱에서 발행이 된 KOK 토큰이었다고 하면은, 그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결정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 그리고 그냥 투자 풀에 들어가는데 여기 거를 빼가지고 거리로 가는 데에 프로모션 피를 같이 준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요. 메인넷이. 메인넷이 만들어지는 데에 투자를 누가 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졌는지도 일단은 확실치가 않고, 지금 봐가지고는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을 그 운영사가 지금 뭐 그 K스테디움 PT라는, 그리고 이전에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에서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개발비를, 그리고 김판종 씨하고 저하고 통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KOK 다른 거는 모르겠고 K스테디움 메인넷을 개발하는 거 말고는 그 관여를 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는 개발 용역사고 개발사고, 그러면은 KOK 재단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개발비를 지급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개발비를 지급을 하고 나면은 개발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개발을 해줬고, 그러면 그 개발되어 있는 K 스테디움은 누구 거냐? 재단 거지요. 재단, KOK 재단에 속해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미드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K 스테디움 PT의 대표이사 김판종, 크립티드라는 거는 그 운영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K 스테디움 PT가 운영사였죠. 근데 K 스테디움 PT라는 업체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김판종 씨하고 박윤성 씨 둘이서 미드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K 스테디움 메인넷의 운영사를 미디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박윤성 씨가 K 스테디움 저기 PT의 직원이냐? 아니, 어 2022년 12월 14일쯤인가 김만종 씨가 K 스테디움 PT의 어, 그
하나의 디렉트와 익스체인지가 됐죠.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게 인제 2022년 12월 달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영상을 올려 드렸던 거는 2023년 2월 달. 그러면은 K스테디움 PT가 본래는 어쨌든 간에 뭐 다 우리가 공지에서 이미 봤잖아요. 2022년 4, 5, 6월 그 사이에 있던 공지 하나에 보면은 K스테디움 PT가 기존의 KOK 플레이의 운영사 역할을 그 K스테디움 PT에서 한다라고 그렇게만 돼 있어요. 운영사. 근데 지금은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은 K스테디움 PT라는 데가 실질적인 법인으로 지금 돼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운영사라고 K스테디움 PT가 운영사라고 표현을 하면은 계속 왔던 대로 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K스테디움 PT 대표이사 임판종, 크립티드 운영사 대표 박윤성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미덕을 하는데 거기에서 운영사와 아 그 재단, 메인넷에 대한 재단을 이야기를 할 때는 보면은 K스테디움 PT 김판종 씨가 거기 대표이사에 변질이 됐지요. 분명한 거는 자기 입으로 제가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이야기가 K스테디움 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김판종 씨가 어 뭐 어떠한 식으로든 그 저하고 통화한 거 자기 또 녹취를 했다라고 하고 한 그쪽 직원들도 몇 명이 스피커폰을 통해서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기들도 그 녹취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 녹취한 음성 파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지사항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제가 정말 그 화딱지가 많이 나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왜 K스테디움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인제 KOK 관련된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 협의를 하는 미팅에 에소 임시 협의체들이 거기에 갔느냐. 그런 미팅에 그 우리의 대표성을 띠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냐 하면은 에소 임시협의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K스테디움이 아니고 커뮤니티 풀로 이전한 사람들이 노드를 가지고 있는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협의체, 임시협의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SOO. 여러분들 SO 뭔지 아시죠? 거기에 뭐 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노드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장.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해 놔요 또. 스테디움 오너래요. 스테디움 오너. 여기에서 스테디움 뭐예요? 메인넷이에요. 메인넷의 오너래요. SOM이 뭐 제가 알기로는 멤버십인가 뭐 멤버인가 뭐 멤버십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하나의 일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오늘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일단은 뭔가가 처음에는 뭐 별 영향력이 없는 뭐 그런 역할로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전부 다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게 자꾸 롤 자체가 역할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저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커뮤니티 풀은 투자 회사였고 투자 회사고 송가병 씨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게 잘 돼 보인다고 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선점을 한다. 그리고 조금 흘러 가지고도 이게 많은 양이 들어와 가지고 그 기존에 뭐 개미들이 막 모여 가지고 했는데 이게 좀 좋아 보인다. 그러면 큰 게 또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은 열을 받고 있던 게 그 이게 100 이라고 했을 때 이걸 100 이라고 했을 때 지금 100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게 개미들이 모이고 송가병 씨부터 해 가지고 뭐 강영대 씨 뭐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 것들이 여기 모여 있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100 인데 100을 더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200이 되지요. 200이 된다는 이야기는 기존 사람들은 절반으로 그 수익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또 뭐 200이 있는 데다가 또 200이 또 들어왔다. 그럼 400이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은 100 밖에 없으면은 4분의 1로 모든 것이 줄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2 년이 지났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SO를 하나를 노드를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노드보다는 거기에 1 위부터 뭐 19 위까지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랭 랭크를 뭐 1 위를 그것들이 올라와 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지 아니면은 뭐 2 위라도 있는지 그런 기관 투자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에 기관 투자자들이 흥미라든가 투자의 가치 자체를 하나도 못 느낀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뭐 제가 요즘 인제 몇 개를 좀 들어보면서 그런 인제 내용 설명을 좀 들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듣다가 보면요. 전부 다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데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현재나 별반 차이가 없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옛날에 이야기했던 게 2년 전에 이야기하고 1년 전에 이야기했던 게 현재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느냐 그거를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다. 발행돼 있는 뭐 이런 인제 토큰들 뭐 종류들이 암호화폐 종류들이 여러 개는 생겼어요. 그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라고요. KOK는 한 개밖에 없어요. 거기는 여러 개의 토큰들이 여러 개가 또 추가로 돼 있어요. KUSD, KUSD는 USDT가 들어와야지 KUSD가 나갈 건데 USDT를 갖다 맡겨 놓고 KUSD를 받아갈 사람이 있겠느냐.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멍청한 짓 아니에요? KUSD를 그라운드 체인 외에서 쓸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그럼 그라운드 체인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또 그러니까 인제 거래가 되고 뭐 해 가지고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되는 순환이 되는 뭐 매수 매도를 통하든 뭘 하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게 있냐. 결국에는 예전 기준과 예전에 인제 그네들이 엄청나게 막 과수분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연금 형태로 받는다고도 하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자산 이전을 하는 그 자체가 $7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수를
내보내준 거죠. 근데 현재 얼마예요? 7달러로 나는 자산을 옮겼는데 케이스타로 바꿔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얼마냐? 오늘은 아마 0.02달러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0.02 뭐 이게 본래는 처음에 시작하던 날은 1달러까지 갔었어요. 0.05달러로 시작을 해 1달러까지 갔다가 그날 0.02달러까지 떨어졌었던 거예요. 아, 0.02가 아니고 제가 알고 0.0 아, 0.02가 맞는가 보다. 0.002는 아니고. 그리고 K스타도 최저점이 0.002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KOK도 0.002 2인가 뭐 그 정도 됐으니까 비슷하게 떨어졌다가 근데 KOK는 양이 엄청나게 많이 그래도 유통이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였고 이거는 KOK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젠가 뭐 그 저기 스태킹 돼 있는 거 조금 이 비트나 이더 이런 거 조금만 매도를 해가지고 KOK를 사들이면은 매수를 하면은 적은 금액 가지고도 수십억 가지고도 거의 거래소에 있는 것들 다 싸그리 없앨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게 소위 물량이 몇 개 안 되니까 1달러까지도 치박 올라갔겠죠. 0.005짜리가 오픈을 0.005, 0.05에서 0.05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1달러면은 20배가 오른 거예요. 루이라는 것도 1달러에 그 오픈을 했나? 뭐 그랬는 게 2.3달러 갔다가 지금 얼마예요? 0. 어, 0.18인가? 0.18인가? 0.018인가? 뭐, 그겠네. 아, 0.18 정도 되겠네.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수량이 적다는 이야기는 한 번에 올리고 또 한 번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가격 자체가. 그러면 가격이 낮은 거를 낮은 상태에서 막 사가지고 해당하는 소각 지갑으로 보내고 몇 개 안 남은 상태에서 그 정도의 돈만 또 이용을 한다고 하면 저는 수십 불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아주 쉽게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 그 중앙화 거래소의 CEX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1,000원짜리가 뭐 또는 100원짜리가 1억까지 갔다가 바로 1,000원이나 뭐 100원으로 거의 내려오는 거 금방이에요, 금방. 수량이 없을 때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면은 우리 지갑에서 보상받은 것들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또 이제 정상적으로 좀 움직이겠죠. 스태킹 되는 거하고도 일부 그 매수를 하지만은 이게 금액이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어 스테빌라이저 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안정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 않지만은 플럭슈에이션 이 변동성이 조금 약하게 이 변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단타 치는 사람들도 뭐 들어올 거고 그리고 여 밑에 있던 게 여기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춤을 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거기다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 그 1-2달러 정도라도 간 상태에서 플랫폼 가격이 조정이 된다 그러면 뭐 2-3달러, 1-2달러 왔을 때 거기에 한 20%, 25% 수준까지 갭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보상받은 거는 현금화할 수 있고 스테이킹을 풀지 않겠죠. 어떤 사람은 풀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 그 비트 이더 USDT 스테이킹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철철 넘쳐요. 어느 정도는
이게 소진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는 소진을 시키면서 또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매수해 가지고 속을 지갑 보내는 거죠. 그러면 유통량은 일단은 15억 개를 돌리기로 했으니까 그걸 다시 지금 최영규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든 뭐 그런 것들을 15억 개에 해당이 되는 양만큼 계속 보충을 해 가지고 보상 재원을 만들어 가면은 그때 후원 수익이, 그러니까 리프럴 보상이 계속 부활이 돼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가격이 안정성을 좀 가지면서 상승 곡선을 못 그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여튼 간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KOK만 우리가 하나의 스테이킹을 가지고 있었고 가격 일원화로 다른 것과 같이 그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오늘 이런 일요일 같은 경우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 1-2년 지나고 그냥 다른 거는 뭐 다른 걸 봐 가지고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 저도 그 부분에 100% 어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비트 이트 테드, 그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 때문에 우리는 100% 살아난다라고 하는 게 제 확신이고, 이거는 저의 확신이지 여러분들까지 뭐 확신을 하라 그 뭐 어떻게 그 어 뭐라 그럴까? 저는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판단을 하셔 가지고 뭐 동참을 하실 건지 마실 건지는 스스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 제가 어제 설명회를 갔다 오면서 느꼈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겠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솔직히 아 좀 궁금해요. 부끄러울 수도 있죠. 자기들은 사실은 어 욕심이 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스테이킹을 엄청나게 했는데요. 어제도 가 가지고 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 대출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다 넣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 유자금을 좀 넣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자포자기를 해도 괜찮은데 뭐 몇 억씩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죽겠다라고 해요. 근데 몇 억이나 들어갔는데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몇 억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깨꼴락이 돼 있는데 또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저희가 이렇게 뭐 하다가 정상화가 갔을 때 분명히 좀 어 아무런 짓 하지 않고서도 결국에는 뭐 그만한 이제 보상을 받는다는 거 생각하면은 솔직히 배 아프죠, 우리도. 그죠? 우리는 우리대로 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좀 이겨내보게 내보고 이런 이겨내 보고자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혜택만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니까,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자, 오늘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일단은 K 스테디움이라는 거 자체도 어 지금과 같은 그런 법인이 그거를 소유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 투자를 다 하고 그렇게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가 자기들이 100%다 투자를 해 가지고 K 스테디움을 어 만들었고, 그거를 자기들 이름으로 K 스테디움으로
KC스테디움 PT의 법인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KOK를 자꾸 물고 늘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KOK 자체도 거기가 지금 우리 어제도 그 몇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은 또 해지를 했는데 아직도 돌고 있다 이거예요. 해지가 안 된다 이거예요. 몇십만 원이 돼도 난 그거 해지해 가지고 현금을 찾겠다라고 해 가지고 거래소로 내보냈는데 아직도 돌고 있대요. 지금 아직도 돌고 있다는 사람은 무직이죠. 뭐 그 해지를 하거나 또는 그 자산 이전이 아니고 그 거래소로 내보내기를 하거나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전부 다 뱅글뱅글 돌거나 해 가지고 실행이 완료가 안 돼요.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얼마나 그 능력이 없으면은, 기술력이 없으면은 그거 왜 안 돼요? 그거는 뭐 우리가 이미 익히 좀 인제 완성이 돼 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떠한 것도 실행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앱은 그냥 지켜만 봐라. 지켜만 보시라. 라고 저는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다시 KOK 스테디움 메인넷도 지금 명확지 않은데, 우리가 뭐 재단 이사장이든 그 3기 재단 이사장이든 4기 재단 이사장이든 전부 다 재단에서 KOK 플레이, K 스테디움 이거를 같이 언급을 해요. 뭘 의미해요? KOK 재단 내에 있는 하나의 사업 형태다. 근데 지금은 VC라는 쪽, 그 커뮤니티 풀이라는 쪽에서는 꼭 자기들이 K 스테디움의 오너이냐, 뭐 표현 자체도 그렇게 해 놨잖아요. SO, 스테디움 오너.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나오는 것들, 수익이라든가 가스비라든가 뭐, 그러니까 수익은 자기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 남는 거는 자기들 가져가는 당연해요. 나머지는 별거 아니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KOK 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테이킹이라는 걸로 여기에 POP라는 그런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여기 참여를 한 거고, 그네들은 이 K 스테디움이 아닌 커뮤니티 풀에 VC에 투자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개별적으로 뭐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